아직 영어 학습의 중심을 잡지 못하거나 확실한 기준이 없는 분들은 휘둘리게 돼 있거든요. 이 말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또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또 내가 아직 기초 단계지만 그래도 고급 영어를 미리미리 해놓으면 나쁠 거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순서를 지키지 않는 어학 학습은 결국 나중에 여러분들이 영어 스피킹을 잘하는데 굉장히 방해 요소가 될 뿐이에요. 제가 오늘 평소에도 목소리가 많이 격앙돼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제 말을 곡해하지 말고 잘 좀 받아들여 주십사 이런 말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이번에 넌 대체 몇 년째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니의 저자 김재우라고 합니다. 요즘 자주 찾아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은 제 책에서도 한 챕터를 다 할애한 영자신문이나 영어 뉴스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 제목이 아마 영자신문 영어 뉴스 절대로 뭐 읽지도 말고 듣지도 마라 이런 좀 자극적인 그러한 타이틀이었던 것 같은데 그 제목만 보면은 뭐 무조건 읽지 마라 듣지 마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건 아니고요. 내 영어가 아직 영자 신문을 수월하게 소화할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어설프게 읽는 것은 매우 독이 된다. 내 영어의 전체적인 자연스러움을 망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 실사를 통해서 일종의 공부를 하면서 그 이유를 한번 설명드리고 싶은데 많은 분들이 고급 영어, 좀 약간 어드밴스 레벨의 영어를 구사하려면 어쩌면 영자 신문이나 영어 뉴스보다 더 좋은 소스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영어 선생님들도 또 그렇게 많이 얘기하시고 또 많은 영어 서비스 공급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요. 또 최근에 보니까 제가 대학 다닐 시절에 타임지라든지 이런 게 좀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타임 동아리도 많았고 그래서 뭐 한 타임지 한 권을 옆구리에 이렇게 끼고 다니지 않으면은 인텔리가 아니다. 뭐 이런 좀 우스갯소리도 있을 정도였는데 저는 사실 그런 타임지를 대학교 다닐 때는 읽지 않았어요. 제가 또 전공도 영어가 아니었고 영어를 그렇게 고급 잡지를 읽을 수준도 되지 않았고 다만 제 기억으로는 코리아 헤럴드 신문 정도를 친구랑 이렇게 영어 좋아하는 친구랑 스터디를 한 적은 있습니다. 한국 기자분들이 쓴 네, 외국인. 그러니까 그때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영어인지 제가 전혀 분간할 수가 없는 실력이었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고 또 그때도 단어 중심으로 많이 외웠는데 영자신문이나 영어 뉴스에서 나오는 단어들은 아무래도 주제가 여러분 사회, 경제, 뭐 군사, 뭐 IT 이런 내용이다 보니 약간은 특수한 어휘들이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정책, 가장 쉬운 단어부터 얘기하면 정책이라고 하면 여러분 policy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 안전을 이런 확보하기 위한 뭐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measures 뭐 이런 말들도 쓰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쉬운 축에 속하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영자 신문에서 보는 걸로는 좀 쉬운 그런 보캐블러가 되겠는데 그런 것들에서부터 심지어 또 코레일들을 읽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정부 부처 이름을 외운다거나 그런 행위를 하게 된 기억이 나요. 뭐 The Ministry of 뭐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각 우리나라의 부서 또 뭐 상원 뭐 미국의 왜 상원이 어떻다 하원이 어떻다 뭐 우리나라 국회는 The National Assembly라고 하는데 미국은 Congress라고 한다 뭐 이런 식의 단어를 익히고 오늘 나 단어 50개 외워서 뿌듯해 이런 마음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에서부터 뉴스 영어에서 많이 등장하는 그러한 아주 하이 레벨의 동사들이나 때로는 수사적인 표현들 또 비유적인 표현들 이런 상당히 피규러티브하고 메타포가 많이 섞여 있는 그러한 문장들을 많이 접했던 것 같은데 제 대학교 때는 그런 걸 소화할 실력이 안 됐는데 몇 번 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데 최근에 이제 나온 그런 광고들을 보면서 느낀 것이 그 광고를 보는 다수의 오디언스와 잠재적 고객들은 그 현재 그들의 영어 수준이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아직은 기초 회화를 좀 더 다져야 하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 또 때로는 어떤 분들은 중급 초입에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또 중급에서 또 한창 잘하는 레벨에 있는데 어드밴스를 목표로 하나 또 어드밴스까지는 못 가기 때문에 또 좌절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하여튼 뭐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영자 신문이나 영어 뉴스를 온전하게 소화할 수 있는 레벨은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중급에서도 한 중간을 넘어선 단계라야지만 이제 영자 신문을 인위적으로 어거지로 외우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기사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 한번 보면서 제가 이제 영자신문을 읽었을 때 좋은 점과 안 좋은 점, 또 부정적인 점, 그 면 이런 걸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그 요즘 중국의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이제 최근에 어떤 잡지에 실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러한 한 단락을 발췌해 봤는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치 수업하듯이. 맨 처음에 보시면은 Just a few months ago라고 나오고 그다음에 Chinese people had little fear of catching COVID-19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사실 한 문장이 뭐 생각보다 막 엄청 길다거나 또 여러분들이 모르는 어려운 단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 무난한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학습 측면에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해석을 해보면 불과 몇 달 전에 just a few months ago 누구나 해석할 수 있는 문장이겠죠? Chinese people, 중국 사람들, 중국인들이 they had little fear of catching COVID-19이라고 해서 사실 little 하는 것은 little이 어가 아니고 그냥 little 하면 거의 뭐가 없는 이라는 뜻이라는 거 알고 계실 텐데 사실 별로 겁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걱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뭐를 catching COVID-19이라고 했습니다. 어, 코로나에 감염될 걱정을 별로 하지 않았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 첫 번째 문장은 잡지 속에서 나온 문장이라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써도 아무 문제가 없는 문장이라고 봐요. 물론 솔직히 살짝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had little fear of라는 부분이에요. 과연 average American이 친구와 얘기하거나 자연스러운 얘기를 할 때 과연 they had little fear of catching the virus라고 했을까? 이런 의문이 좀 생기는데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acceptable 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장은 영자 신문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되는 day-to-day conversation을 쓰는 문형과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두 번째 문장을 보면 The government's zero COVID measures kept them safe for the most part.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장에서 제가 조금 조심스럽고 염려스러운 게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문장을 보시면 각자 한번 해석을 해보시죠. 저도 한번 속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해석을 한번 해보니까 중국 정부가 이제 그 zero COVID measures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완전히 중국에는 코로나가 없는 세상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zero COVID measures가 되겠습니다. 완전 뭐 코로나 없는 코로나를 완전히 박멸시키고 이러한 여러 가지 조치를 중국 정부가 취했고 그것이 대체로 for the most part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체로라는 말이거든요. 대체로 kept them safe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그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켜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이제 의역하면은 정부의 이러한 여러 가지 조치 덕분에 100%는 아니지만 중국 시민들이 코로나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문형 자체는 되게 좀 배운 사람이 쓴 아주 멋진 문장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될까? 주어가 사람이 아닌 매저가 주어가 되고 그다음 문장이 오형식으로 그 조치들이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켜줬다라고 하는 그 오형식 문장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 가치 측면에서 굉장히 높아요. 좋은데 이런 분간을 좀 분별력을 길러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문장이 그러면 고급 글쓰기에서는 매우 좋다 하더라도 일상에서 얘기를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느냐? 이거는 이제 회의적이라는 얘기예요. 물론 평소 말투도 조금 배운 사람처럼 일상에서조차 배운 사람처럼 말하는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만큼의 또 다수의 에브리지 아메리칸들은 이걸 그냥 중국 시민을 주어로 잡아서 그냥 they 이렇게 발화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첫 번째 문제가 시작되는 것인데 신문 기사에서 등장한 문장들은 매우 정제돼 있습니다. 기자들도 단숨에 이 문장을 쓰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수정을 하고 최종 보도하기 전에 많은 수정 작업을 에디팅 작업을 거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듬어진 문장이고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정제됐기 때문에 마치 한국말로 하면 이렇게 들린다는 얘기예요.
중국 정부의 제로 코비드 정책은 결국 중국 시민들을 지켜주었다. 전반적으로.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이걸 친구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서울시의 이러한 제로 코비드 정책이 우리를 지켜준 것이 틀림없는 것이야. 뭔가 좀 어색하지 않아요? 차라리 나는 코로나 안 걸릴 수 있었어. Thanks to these policies or thanks to these measures. 이게 더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아주 경계하는 거고, 그 다음 문장을 또 보시면은 mass testing and strict lockdowns 이 문장이 바로 요주의 문장이 되는 겁니다.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동사가 contain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contain. contain이라는 단어는 좋지 않은 것을 억제하다, 방지하다, 봉쇄하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뭐를 가두다라는 뜻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컨테이너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가두어 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봉쇄하거나 방지하다라는 확장적인 뜻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상에서 원어민들은 뭐 맵스 테스팅이라는 게 이제 그 검사를 되게 활발하게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많은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엄격한 락다운이 봉쇄 아니겠어요? 이동을 제한하는 거 이런 걸 락다운 가둬버리니까 이것이 바이러스를 억제시켰던데 이 문장은 정말 일상에서 쓰면 정말 어색합니다. 어떤 누가 자유로운 대화 속에서 mass testing and strict lockdowns contain the virus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학술회의라든지 학술회의 또 YTN의 앵커분이 기사를 보도할 때 이럴 때 외에는 쓰지 않습니다. 혹은 토플 시험이라든지 IELTS 시험의 고급 에세이 쓰기에서는 어울리지만 스피킹에서는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되거나 학습자 스스로가 혹은 자기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은 예를 들어 어떤 어학원의 선생님이 그걸 잘 분간시켜 주면서 이건 너무 문어체스러우니까 스피킹할 때는 옳지 않다 이렇게 쓰는 것이 그리고 좀 구어체 표현에 대안을 제시해 준다거나 이런 것이 되지 않고 이것을 해석에 그치게 되면 내가 가장 최근에 어떤 표현과 어떤 문형을 봤느냐가 내일 내 입에서 나오는 영어를 결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이런 문장을 많이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말로 일상에서도 이런 표현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가장 세 번째 문장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피킹을 위한 공부를 하는 학습자들에게는 비추하는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나 결국에는 they were able to stop the spread of the virus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훨씬 구어체 영어가 되는 거거든요. 그냥 중국 정부가 they were able to stop the spread of the virus 이 정도 하면 good enough입니다. 이걸 mass testing contained the virus는 진짜 고급 영어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지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문장이 압권이라고 저는 봅니다. If a person did test positive, the government would swoop in이라고 돼 있죠. 예를 들어서 중국 시민이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에 positive 양성 반응이 나올 때 정부가 바로 swoop in이라는 문장은 자, 여러분 영어 단어도 그렇고 우리나라 어휘도 그렇지만 원래는 문자 그대로 의미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swoop이라는 것은 급강하하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늘에서. 여러분 독수리나 매가 먹이를 낚아채기 위해서 하늘에서 swoop in 하는 겁니다. 원래 그 뜻이에요. 미국 어린이들은 동화에서 swoop in을 그렇게 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독수리나 매가 아니잖아요. 아니지만 일종의 비유를 해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독수리가 매를 아주 그냥 낚아채듯이 큰일 났다. 어느 지역에서 양성 반응자가 나왔다며 빨리 거기에서 사람 보내가지고 그 사람 쿼런틴 센터라고 그래서 쿼런틴이 뭐죠, 여러분? 사람 가두는 거잖아요. 쿼런틴이라는 게 사람 가두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가둬버려, 데려가 이런 식으로 호들갑을 떨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 문장을 영어로 하고 싶다. 그래서 중국에는 어떤 사람이 양성 반응 나오면 정부가 바로 그 병원에 바로 그냥 가둬버렸대라거나 보내버렸대라고 하면 수빈을 쓸 이가 있겠어요? 없거든요. 매우 시적인 표현이라는 얘기예요. 시적인 표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장을 너무 오래 쳐다보고 있거나 너무 진하게 학습을 해버리면 원어민과 만약에 코로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if a Chinese citizen, did test positive, the government will swoop in이라고 만약에 했다라고 치면 원어민이 정말 뒤로 나자빠질 만큼 놀랍니다. 아니 저 사람은 일상에서 편하게 얘기하는 것도 시적으로 표현하네? 매우 특이하게 말하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의사소통만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가 목표라면 뭐 언어 사용력이 어떻든 뭐 조금 어색하게 들리건 상관이 없겠죠. 뜻만 통하면 되니까. 하지만 좀 더 자연스럽게 들리려고 하면 이런 표현은 지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글 쓸 때조차 이런 표현은 쓸 필요가 없어요. swoop in 이런 표현은. 왜냐하면 이 잡지의 이 기사문을 작성한 이 기자분이 굉장한 멋을 부린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표현을 지양해야 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고. 그다음 문장 보시면은 the infected were taken to state-run quarantine centers라고 돼 있는데 이게 영국 영어다 보니까 철자가 CNTRE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죠? 미국 영어라면 TER이겠지만 그다음 보시면 be infected. 자,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너무 문제를 지적해서 죄송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자연스러운 영어로 스피킹하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는 여러분 더 형용사 학교 다닐 때 더 rich라고 하면 rich people이라고 배운 기억이 납니다. 더 플러스 형용사가 형용사 플러스 복수 명사라 그래서 rich people 부자라고 하는 것을 부유층이라는 한 그룹핑을 할 때 집단으로 하나의 그룹핑을 할 때 더 형용사를 쓰게 돼 있어요. the rich, the poor라고 해서. 하지만 그것 역시나 멋을 부린 기교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부자하면 rich people, rich citizens라고 하지 the rich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the infected라고 한 이 표현 방식은 결국에는 감염자들을 그룹핑한 표현 방식인 것이에요. 감염된 사람들 전체를 퉁치는 표현 방식이기 때문에 스피킹할 때 이렇게 그렇게 자주 표현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외국 원어민들이. 그래서 그냥 infected people 이렇게 해야 자연스럽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쿼런틴 센터로 테이크는 데려가는 거니까 데려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에 쓰고 거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장을 제외한 모든 문장에서 스피킹에 상당히 쓰면은 어색한 표현 방식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if 전 발음도 어렵습니다. 사실 이 단어를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symptomatic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증상이라는 단어는 쉽습니다. symptom 아시죠? 그 정도 단어는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써요. 근데 symptomatic이라는 것은 약간 의과대 학생이라든지 또 의사 선생님들이 뭐 수기로 기재할 때 뭐 많이 영어로 쓰시잖아요. 그런데 어울리는 medical term 같은 느낌이 나지 일상에서 쓰는 표현법이 아닌 것이고요. 그러니까 증상이 있으면 이런 말이죠. They were treated in a designated hospital이라고 해서 아주 지정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됐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한 문장의 모든 것들이 스포큰 잉글리시에 쓰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군데군데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상관없어요. They were treated in a designated hospital. 자연스럽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코로나 관련해서 토론을 하거나 그냥 한국의 코로나 상황이나 치료 방식을 원어민에게 가볍게 설명해 줄 때 좋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이걸 갖다가 symptomatic을 if you had any symptoms 이렇게 쓰면 훨씬 자연스러울 것을 괜히 이 문장을 너무 깊게 쳐다보고 있다가 결국 이게 부지불식간에 나오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도 마찬가지인데요. Health workers would douse their house with disinfectant and test their neighbors. 자, douse라는 단어에서 또 문제가 생겨버렸다는 얘기예요. douse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물을 뿌려서 불을 끄다 혹은 무엇에 액체를 흠뻑 붓다 적시다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고 뜻으로 나와 있거든요. 일상에서 표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원어민들도 아마 라이프 타임에 걸쳐서 이 단어를 한 번도 안 쓰고 안 쓰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역시나 전체적인 문장 구조나 어순 이런 건 문제가 없지만 어휘 선택이 스포큰 영어에서 쓰면은 매우 어색할 수밖에 없는 이런 동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당국 관계자들이 와가지고요, 집을 갖다가 소독을 다 해버리고, 또 주변 그 동네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테스트를 한다는 얘기죠. 차라리 이 문장은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걸 disinfect라는 동사를 쓰는 것이 더 나아요, 솔직히. 어, 이거 상당히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한 단락을 제가 사실은 이걸 어제, 오늘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하고 제가 즐겨 있는 잡지에서 여러 기사를 읽었어요. 여러 기사를. 그중에 이 기사가 딱 눈에 띄더라고요. 너무 그런 표현이 많은 거예요. 보편적이지 않은 표현 방식.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아직 영어 학습의 중심을 잡지 못하거나 확실한 기준이 없는 분들은 휘둘리게 돼 있거든요. 이 말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또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또 내가 아직 기초 단계지만 그래도 고급 영어를 미리미리 해놓으면 나쁠 거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순서를 지키지 않는 어학 학습은 결국 나중에 여러분들이 영어 스피킹을 잘하는데 굉장히 방해 요소가 될 뿐이에요. 이 정도의 문장은 제가 볼 때는 일상생활을 좀 브로큰 잉글리시로 표현하더라도 적어도 어떤 대화도 원어민하고 할 때 의사소통은 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 네, 뭐 내가 아는 영어가 네이티브 다 와야 된다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그래도 뭐 일상이건 조금 약간의 타픽을 가지고 얘기할 때 더듬더듬이라도 또 브로큰 잉글리시라도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 정도가 되었을 때 읽는 것이 옳습니다. 그 정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런 난이도 높은 수준의 그 보캐블러리가 많이 정말 많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보세요. contain 나오죠. lockdown 나오죠. swoop in 나오죠. symptomatic 나오죠. douse 나오죠. 이런 불과 한 네 문장밖에 안 본 것 같은데 지금 새하얘 보이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들을 농축적으로 보는 게 처음에는 있어 보이고 야 이렇게 네 문장 속에서 이런 많은 보캐블러리를 소화할 수 있는 것은 최고의 학습법이다라고 자칫 오해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정말 경험자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꼭 이 말은 저를 믿어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사실은 제가 그렇게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무조건 내 말이 맞다. 믿어라.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어떤 누구보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저의 통역대학원 수많은 동기들 이런 분들이 다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야, 정말 시중에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영어 수업이라든지 뭐 강조하는 게 많고 이런데 그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보니까 그때 이런 글을 많이 읽는 것은 옳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딜레마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고급 영어를 매일같이 구사를 해야 된다거나 읽어야 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회화 실력과 상관없이 업무 특성이라든지 뭐 유학 준비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면 당장 그 니즈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글을 읽을 수밖에 없는 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IELTS 시험을 쳐야 되고 또 어려운 학술지를 읽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불가피한 측면 인정해요. 제가 오늘 평소에도 목소리가 많이 격앙돼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제 말을 곡해하지 말고 잘 좀 받아들여 주십사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불가피한 측면은 있다 하더라도 나의 당장의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한 니즈에 따라서 이런 학습을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걸 꼭 기억하면서 학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이것을 분별을 내가 좀 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읽고 해석하는 능력과 내 입에서 나오는 영어가 똑같아서는 안 되는구나. 이거를 좀 잘 구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